네, 안녕하세요. 심파람 국어교실의 심파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소설을 배우고 있는데요. 명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교재 46쪽입니다. 4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하고의 갈등이 있었죠? 아버지하고의 갈등. 오빠가 죽고 난 후에 아버지와의 갈등을 하고 있는 명예가 이제 그날 밤부터 어떻게 행동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입니다. 자, 그날 밤 명예는 안방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오래간만에 어머니 옆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송천판 아버지와 명예가 언쟁을 벌이고 갈등했던 그날이겠죠. 이리저리 한참 뒤척이고 있자니 곁에서 잠든 줄 알았던 안씨 부인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까 아버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에 두지 마라. 자식인 네가 이해를 해드려야지 누가 그 심정을 헤아리겠니? 내 말은 그렇게 했다만 사실 아버님께서 요즘 이만저만 힘드신 게 아니다. 심지어 우리 집을 맡아놓고 감시하는 형사도 생겼어.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깥 출입할 때면 어김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지. 그놈만 보고 있으면 오장육부가 다 뒤집힐 지경이다. 안씨 부인이 부르르 떨며 미간을 좁혔다. 명예는 혹시나 했던 일을 어머니 입으로 들으니 화가 치밀었다. 자, 지금 보세요.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집안에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심지어 우리 집을 맡아서 감시하는 형사도 생겼다. 명규의 죽음 이후에 생긴 집의 변화. 5번이죠. 명규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변화 5번입니다. 자, 혹시 명규처럼 다른 가족도 독립운동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감시를 하는 거겠죠? 자, 명예가 입술을 잘근 깨물며 대꾸할 말을 찾는데 안씨 부인이 오랜 결심을 털어놓듯 말했다. 유학이 정하고 싶다면 하거라. 자, 보세요. 유학이 정하고 싶다면 하거라. 안씨 부인 역시도 어땠어요? 지금 예전에는 사실 명예의 꿈을요 반대했어요. 그런데 안씨 부인의 태도가 변화했어요. 안씨 부인의 태도 변화. 명예의 꿈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지지해 주는 겁니다. 명예의 꿈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집안이 기울었다 한들 너 하나 공부 못 시키겠느냐? 예? 자, 못 시키겠느냐? 못 시키겠다? 아니,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명예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안씨 부인도 따라 일어나 마주 앉았다. 일본이든 어디든 너 의사 만들어주는 곳으로 떠나란 말이다. 안씨 부인의 얼굴은 굳은 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명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안씨 부인이 무슨 소리냐며 다가앉았다. 명예는 하루 종일 고심했던 말을 털어놓았다. 꼭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가 아니라 집안 형편이 이런데 제 욕심만 채우겠다고 훌쩍 유학을 떠나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명선이 시집가면 집안에 남는 자식도 없고 저라도 두 분 보살펴 드려야죠. 오빠만큼이야 못하겠지만 저도 자식인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저라도 두 분을 보살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 자,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안씨 부인이 두 손을 휘저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는 꼭 의사 공부시키고 말게다. 아주 안씨 부인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죠. 어머니,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 알았어. 명규 수술해주던 그 신모라나 하는 의사 선생 말이다. 동으로 서로 뛰어다니며 아픈 사람 돌보는 그 모습이 정말 놀랍더라. 여자로 태어나 그만한 일을 해낸다는 게 어디 쉬우냐? 거기다 수술 돕는 너도 다시 봤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는 사람 흔하지 않지. 전에야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지금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공부는 시켜주고 말게야.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 있죠. 이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안씨 부인의 태도가 바뀌게 된 이유죠. 안씨 부인의 태도가 바뀌게 된 원인.
명예의 오빠인 명규가 총을 맞아서 다쳤을 때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때 모습을 보고 엄마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여자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이 당시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하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뀐 거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안씨 부인이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뭐냐? 자, 안씨 부인의 말을 듣고 있던 명예 눈앞에 마지막 당부를 하면 눈을 맞추던 명규 얼굴이 떠올랐다. 오라버니. 명예가 이불 위로 엎어지며 흐느끼지 안씨 부인이 명예 등을 쓰다듬었다. 네 오라비를 생각해서라도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어미를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해. 모녀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서로를 보듬었다. 며칠 뒤 명예는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큰 사랑 아랫목에 누운 송찬파는 하직 인사를 하는 명예를 끝내 등만 보였다. 명예는 한없이 커 보이던 아버지가 조그맣게 웅크려든 것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송찬파는 명예가 대문을 나설 때까지 방에만 들어앉아 있었다. 그러나 막상 명예가 집을 나서자 식구들 몰래 뒷산 사당에 올라 멀어지는 딸의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명예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기차에 올라 집 쪽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다. 지금 뭐예요? 지금 아버지와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거죠. 아버지도 아직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니까 뒷동산에 올랐겠죠? 뒷산 사당이죠. 뒷산 사당에 올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겠죠? 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절정 2의 소주제 봅시다. 안씨 부인의 격려와 명규의 당부로 인해 유학을 결심하는 명예. 유학을 결심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48쪽입니다. 48쪽. 서울로 올라온 명예는 신선생님부터 찾다. 예전에 오빠를 수술해줬던 선생님이죠. 명예의 결심을 들은 신선생님은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했다. 잘 생각했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일이지. 신선생님이 학비는 마련되었느냐고 묻자 명예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여학교까지 나왔으니 부모님 신세는 그만 지려고요. 자, 여기 보세요. 부모님 신세는 그만 진다. 명예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적인 성격이에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격. 명예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백으로 내려가서 한 1년 정도 소학교 교사 일을 할래요. 시골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나 봐요. 신선생님은 왜 하필 연백이냐고 물었다. 자, 친구 고향이에요. 낙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만날 자랑하던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고 친구가 나고 자란 사촌도 보고 싶어요. 잠시나마 친구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 싶기도 해요. 명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네 뜻이 전 그렇다면야 말릴 수 없지. 하기야 지금부터 유학 준비를 한다 해도 그 정도 시일은 걸릴 테니까. 신선생님은 상기된 얼굴로 서류며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명예의 손을 잡아 쥐었다. 자, 신선생님에게 유학을 결정했다라는 다짐을 알려주는 거죠. 명예가. 병원을 나온 명예는 전차에 올라타 두 눈을 감았다.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한편 담담해졌다. 무언가 매듭을 지은 것 같기도 하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듯 설레기도 하였다. 명예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더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 그저 앞으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는 수밖에.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전차가 다음 정거장에 가까워오자 딸랑딸랑 종소리를 냈다. 명예는 벌떡 일어나 내릴 준비를 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심정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연백의 작은 소학교에서 낙경이 말하던 장난꾸러기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명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쫓기듯 서울을 떠난 낙경이 떠올랐다. 낙경아, 잠깐이지만 내 대신 이 아이들을 가르쳐볼게. 너만큼 실력 있는 선생은 못 되더라도 너 못지않게 사랑할 자신이 있다.
명예는 마치 낙경이라도 되는 듯 씩씩하게 아이들과 지냈다. 봄학기를 보내고 여름학기에는 낙경이 하던 대로 마을 공터에 야학을 차렸다. 야학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찾아와 책을 기웃거렸다. 명예는 그런 어른들을 일일이 잡아 끌며 한글을 가르치고 셈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졌다. 명예는 틈틈이 서울로 오가며 유학 준비를 했다. 지금 유학 준비를 하던 중에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연백의 소학교에 와서 지금 가르치고 또 밤에는 야학도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시죠. 49쪽입니다. 자,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난 12월 어느 날이었다. 새벽에 서리가 내리는 듯 싶더니 오후 내내 하늘이 꾸물거렸다. 첫눈이 오려나? 산책을 갔던 명예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숙집 안하기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는 명예를 보자 쫓아나왔다. 선생님, 전보가 하나 와 있는데 비죠? 명예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읽어내렸다. 서울에서 명예의 유학수속을 도맡아 챙겨주는 신선생님이 친전보였다. 송명의 전, 송명의 앞, 입학허가서 도착, 상경 올라오라, 상경 하길 요망한다, 원한다, 신대레사. 허가서 도착이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명예는 가슴이 콱 막혔다. 드디어 미국 대학에서 입학 허락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려왔던 소식이었다. 명예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가 전보를 꽉 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결말 부분에서 연백에서 수학교 선생, 교사를 하던 중 미국 대학 입학 허가 소식을 들은 명예. 자, 다음 화문단. 명예는 다음 날부터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왜 주변 정리를 하는 거죠? 유학을 가야 되니까. 학교에 사직서도 제출하고 함께 야학을 꾸리던 동료들에게도 소식을 알렸다. 진작부터 명예의 사정을 알고 있던 동료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명예 역시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서운했다. 하지만 모두들 명예의 유학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다. 명예는 곧장 수원으로 갔다. 수원이 집이죠? 서울 가기 전에 고향부터 들러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미리 전보를 쳤지만 집에 들어서는 명예를 반기는 사람은 안씨 부인 한 사람뿐이었다. 지난 가을 명선이 시집간 뒤로 집안은 더욱 쓸쓸해진 것 같았다. 아버님은요, 명예가 텅 비어있는 사랑채를 둘러보고 들어와 물었다. 어제 사냥을 가신다고 나가셨다. 그 소리에 명예 얼굴에 웃음이 가셨다. 왜 웃음이 가셨다? 아직도 아버지가 어떻다는 거죠?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소리죠. 아직도 아버지가 화나 있다고 생각했었죠. 누가? 명예가. 명예는 아버지가 아직도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오시는 줄 아시면서 아버님은 아직도 역정이 안 풀리셨나 봐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다. 원래 이맘때쯤에 친척 어른들과 어울려 꿩사냥을 다니시지 않냐? 어쩌다 보니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너 미국 대학 입학한다니까 은근히 놀라시는 눈치더라. 안씨 부인의 말에 명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자존심과 체면 하늘같이 여기시는 분이 딸 자식한테 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실까? 송천판의 성격이죠? 자존심과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명예는 이런 생각으로 서운한 마음을 애써 덜었다. 자, 미국에 입학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명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웠겠죠.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아버지는 동의한다라는 말로 대신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검문단. 다음날 아침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명예에게 안씨 분이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엊그제 아버님께서 나가시면 내게 맡기신 거다. 너 갈 때 주라고. 편지 한 장. 이 편지 한 장이 뭡니까? 갈등 해소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매개체. 자,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이죠 지금? 송찬판과 명예의 갈등이야. 그죠? 송찬판과 명예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의 갈등입니다. 필기 잘 하시고요. 편지 한 장. 자, 명예가 편지를 받아들고 대문을 나섰다. 안씨 부인은 대문 바깥에 쫓아 나오면 명예의 손을 놓지 못했다. 어머님, 미국 가면 꼭 편지 올릴 테니 부디 건강히 계셔야 해요. 명예가 쏟아지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명예는 옷구름으로 두 눈가를 찍어내는 안씨 부인을 뒤로 하고 역으로 향했다.
명예는 기차 안에 자리를 잡고서야 숨을 돌리며 넣어두었던 편지를 꺼냈다. 편지 안에는 뜻밖에도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 지폐는 뭡니까? 송천판의 사랑이 송천판의 사랑. 그 명예에 대한 송천판의 사랑. 물론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유학을 떠나는 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돈을 헤아려 보던 명예는 눈이 커다래졌다. 미국까지 갈 여행 경비와 한동안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큰 돈이었다. 자, 이 소리는 뭐냐? 유학에 대한 뭐야? 유학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송찬판이 유학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해준다? 유학에 대해서 지지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지해준다. 명예는 지폐를 따로 챙겨 넣고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명예 보아라. 자 보세요 지금. 그동안에 송찬판이 명예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가라 불렀죠. 자 명예라는 이름을 불러줬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아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엄동설안에 만리타행으로 떠난다니 아비로서 걱정만 앞선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외롭게 세월을 보내는 네 어머니 곁에 머무르게 하고 싶으나 네 굳은 뜻과 출중한 실력을 아까워하여 이렇게 유학을 허락하니 부디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너라. 자 유학을 허락한다. 자 지금 유학을 허락한다라 그랬죠? 갈등의 해소죠.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너는 송씨 가문의 여식이니 언제나 양반과 여식으로서 지켜야 할 분분과 도리를 잊지 말도록 하여라. 어쨌든 자존심과 체면을 중시 여기는 송찬판의 성격이 드러나죠. 편지는 짤막한 글 몇 줄이 전부였다. 하지만 편지를 든 명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명예라니 아버님이 날 명예라고 불러주시다니. 명예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인정, 그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명예는 가슴이 벅차올라 편지를 끌어안았다. 왜 편지를 끌어안았을까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어서, 아버지의 인정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감동받은 거죠. 편지를 읽고 감동받은 겁니다. 고향을 떠나며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감동하는 명예다. 이것이 이제 결말 부분의 소주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옆에 쏟아 하늘의 부분이. 자, 명예는 일제강점기라는 공간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징 보세요. 개화기 여성의 문제가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실감나게 제시되고 있다. 개화기 여성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어떤 뭡니까? 구습, 인습, 나쁜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배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특징 2번 보세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관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구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발단 부분에서는 오빠 명규의 도움으로 명예는 서울대학교에 공부하게 되고요. 의사가 되려는 명예의 꿈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명규는 3.1 만세운동에 참가한다. 이 부분이 전개 부분이고요. 위기 절정 결말이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인데요. 부상을 입은 명규는 명예에게 무슨 꿈? 의사의 꿈을 이루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절정 부분에서는 명예는 안씨 부인의 격려와 명규의 당부로 인해 유학을 결심하고 결말 부분에서는 명예는 고향을 떠나며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감동한다는 것. 자, 주요 갈등과 시대적 상황. 명예와 아버지와의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이지?
명예는 의사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고 집안의 안위보다 나라의 안위를 중시하지만 아버지 송찬파는 명예가 의사 되는 것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라의 안위보다 집안의 안위를 중시한다는 것. 그래서 여성이 주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는 봉건적 사회였고 일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일제 강점기다.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주체적이며 독립적이고 타인과 민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건 명예죠, 명예. 특징, 오빠의 죽음을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송찬파는 가문의 명예와 양반의 채통을 중시하는 인물이며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 자식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징은 일제에 순응하고 명규의 죽음을 무시한다. 자, 다음에는요,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상, 안씨 부인이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도 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성격의 변화가 있죠. 안씨 부인 성격의 변화가 있으니까 무슨 인물이다? 입체적 인물이다. 성격의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 인물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후에는 명예의 의사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송찬파과는 달리 명규의 죽음을 숭고한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주제를 살펴보세요. 구시대 인습, 잘못된 전통, 나쁜 전통이에요. 구시대 인습에 맞서 주체적인 꿈을 키워간 한 여성의 성장기. 주체적인 꿈을 키워간 한 여성의 성장기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명예라는 소설을 다 배웠고요. 소단원 예상 문제, 소단원 한눈에 보기, 소단원 확인 문제를 숙제로 해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거 세우시길 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